우리 서범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서범수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환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뭐 이런 문구로 바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 건 그렇고요. 7월 10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원에서 활동한 위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사람 중에. 그렇다고 알고 강선우 있습니다. 후보자죠.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의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에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두 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백 내지는 업무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노로 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 능력 또는 전문 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 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다음.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 까마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후보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학대 등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훈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예.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그렇는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라 인사청문의 거부나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 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